이번 기사는 인공지능의 역사적 흐름과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분류하여 설명해준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인간의 뇌 본뜬 컴퓨터 두뇌 인터넷으로 컸다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설명의 후반부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방법이고, 그 학습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딥러닝을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두 가지를 동일시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일 수 있으나 딥러닝 외에도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이 기사에서 머신러닝의 여러 학습 방법들을 분류해 놓은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의 내용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AI 시대, 문과생은 이렇게 일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진 기능을 인간이 두뇌에서 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식별형, 그리고 대화형, 실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또 인공지능의 역할이 인간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즉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형,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더 확장시켜주는 확장형,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의 기능을 학습할 때, 예를 들어 무언가를 암기하고자 할 때는 책상에서 책을 보고 그것들을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학습하기도 하고, 또 운동의 기술이나 동작 등을 익히고 싶을 때는 읽고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것을 몸으로 움직여 보면서 습득을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학습 방식과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현재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반면 학습 방식은 그만큼 다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물론 문제만 주는 방법, 문제와 답지를 같이 주는 방법, 목표를 설정해주고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잘 맞는 문제와 답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법과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딥러닝이 워낙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 유사한 학습 방법으로 너무 다양한 형태의 목적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현재 거대 모델에 의한 딥러닝의 활약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너무 딥러닝에만 집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기사에 유진님께서 달아주신 코멘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철학적으로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유진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에 네 가지 악마 또는 네 가지 도깨비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도깨비, 다윈의 도깨비, 라플라스의 도깨비, 그리고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범용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깨비로 언급되었던 존재들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면 범용 인공지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나누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시간을 갖고 깊게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잠시 뒤에 유진님께 짧게나마 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통해서 희경님과 줄리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지금 참여를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은 바이오 산업에서 일을 돕고 있어서 그 인공지능 쪽은 올해 한 4월까지가 팔로우업이 된 상태고, 그 이유는 사실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4월까지만 했을 때 그 코로나 덕분에 산업계 프론트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대담에 이제 모두가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제가 정보를 수집했을 당시로는 그 우리 산업계에서의 그 인공지능의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똑똑한 아이 수준이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들었었고, 예를 들면 뭐 제조 산업에서 생산 라인에 사람을 대체한다면 어른 수준의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똑똑한 아이가 어떤 반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범용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또 모였고,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에 좀 포커스를 해서 서로의 가치가 맞아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언제쯤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뭐 연구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대로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 그리고 최신 동향 여기서 나누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공유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지식과 최신의 동향들을 좀 넓혀간다. 같이 함께 공부한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네, 유진님 뭐 이 주제 관련해서 이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고 되게 어려운 주제고요. 고백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수학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어스하고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철학과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4대 악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질문이 그 악마라는 별명이 왜 붙여졌냐면 현재 물리계의 정서를 뒤집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악마를 붙였고요. 악마를 붙였지만은 사실은 그건 저희가 늘 얘기했던 옵저버를 얘기한 이제 인식에 관한 철학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범용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딱 이 네 가지 악마를 알고 그럼 다섯 번째 악마가 무언가가 이번에 퀴즈인데 뭘까? 그 이름을 맞추자. 이게 퀴즈인데 제가 지금 있는 악마만 그냥 정설만 얘기를 드릴게요. 데카르트의 악마는 데카르트가 1650년에 죽었으니까요. 17세기에쯤 나온 거죠. 처음으로 이제 인식론에 나와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포기토 이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으로 존재한다.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악마인데 우리의 오감을 지배하는 무언가 다른 객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매트릭스적 생각을 하는 거죠. 오감을 지배하니까 나는 모든 것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앞에 있는 거 나는 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주종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원론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제 물리와 분리되는. 그렇지만 이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순수한 이성이기 때문에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감을 존재하는 매트릭스 같은 존재가 있다는 가설을 하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악마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악마는 이제 이원론을 만들었고 신이건 악마건 무언가 나를 조종하는 게 있다. 근데 이거를 왜 범용 인공지능이랑 결합을 시키냐면요. 지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결함을 딱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소프트웨어의 현재 결함은 뭐냐면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 비잔틴 장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퀀텀 메케닉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변수와 엔트로피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률로 나타난다. 이런 현재 소프트웨어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풀지는 못했죠, 그 문제를. 그러니까 현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그럼 블록체인은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프루프 시스템이에요. 프루프 인증해주는 시스템. 네 행동이 맞아, 네 트랜잭션이 맞아. 이 인증의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데카르트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이원론이 되면서 그거를 철학적으로 100년 후에 발전시킨 게 이제 버클리 군단이 3명이 있잖아요. 유명하게 로크가 있고 버클리가 있고 휴미 있고.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존재를 하려면은 지각이 돼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범용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그게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페이스북에서 1인칭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보지 않으면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 꼭 오락 같은 거죠. 우리가 오락 시뮬레이션에 가서 내가 보는 것만 화면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그런 현상.
내가 뒤돌으면 다시 어둠이 되는 세상. 이제 그 논리를 말했던 인지학으로 넘어간 게 버클리이고, 이제 흉은 이제 완전한 매트릭스 세상을 얘기한 거죠. 모든 실제는 없다, 마인드만 있다. 이렇게 이제 정점을 찍었죠. 이제 그거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죠. 범용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를 제기할 때, 이제 한계를 얘기하면 우리가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 밖에 있는 악마가 봐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윈의 이제 악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윈의 악마는 뭐냐면 나중에 강인공지능이 그럼 어떤 형태를 취했는데 그러면은 바이올로지로 말하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에 항상 최적으로 빨리 변화하면서 진화를 하는 존재. 이게 이제 항상성이라는 호모스테릭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강인공지능이에요. 호모스테릭 시스템. 다윈이 말하는 진화에 합당한 아답터빌리티가 적용을 너무 잘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그 모델이 강인공지능 모델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자들은 야 사람이 나중에 영생하면은 딱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왜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가짜에 속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데카르트 악마 때문에.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다윈의 옵저버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어웨어니스가 내 인지 능력이 넓어져가지고 진화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사람도 이룰 수 있는 이제 강 슈퍼 인텔리전스의 이제 최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theory of everything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컴퓨테이션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무슨 스트링 티어리, 인탱글먼트 티어리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이 누구냐면은 그 라플라스라는 악마예요. 양자역학을 처음 얘기했던. Theory of Everything이 뭐냐? 강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1814년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1650년, 1814년에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자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와 속력을 알면은 과거도 미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튜어링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인공지능이다. 이거를 만들 수 있나. 이랬을 때 이제 반론이 들어오죠. 그거는 이제 1926년에 깨지죠. 하이덴베르가 불확실성의 논리를 실험으로 입증을 하죠. 입자의 위치하고 속력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플랭크는 알려줄게. 그 속에 에너지가 천둥같이 나오고 입자는 굉장히 작은데 어디 있을지는 몰라. 기본 랭스가 그렇게 점으로 나오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서는. 그러니까는 네 말은 그냥 틀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버렸냐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죠.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대상이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뉴턴의 물리학이 이제 없어진 거죠. 뉴턴의 물리학은 우리가 돌이 날아가면은 창문이 깨지는 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디터미니스틱이에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퀀텀 피직스가 나면 돌이 날아갔는데 깨지는 게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노멀리가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스티븐 울프람 박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컴퓨테이션에서 그분이 이제 이걸 만드세요. 강인공지능을 컴퓨테이션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컴퓨테이션의 한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컴퓨테이션의 한계가 생긴다고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그 뭐냐면은 제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원님이 생각하실 때 코끼리 생각 안 하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운드 된 거예요.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더 많이 저희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옵저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인간을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님이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영향을 이미 받는 존재여서 그것을 옵저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맥스웰은 그럼 뭐냐? 맥스웰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행동이에요. 몸이에요.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 이게 뭐 엔트로피라는 게 생겼잖아요. 양자역학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불확실성이 늘어난다고 엔트로피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가 뭐 거꾸로 뭐 흐를 수 없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마이너스로 갈 수 없다. 항상 열역학 2법칙에 의해서 뭐 예, 제가 일단 중학교 수학도 못 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겸손한. 지금 갑자기 좀 잠깐. 헷갈렸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예. 지금 인공지능 뉴스 나침판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철학적인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듯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근데 그런 이제 느낌이네요. 소프트웨어의 한계는 뭐냐면 저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를 못하면, 저희가 오징어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붙어 있으면 그 희경님은 자기가 업데이트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주에 붙어 있으면. 네. 예, 그쵸? 예,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이제 라플라스의 인증 시스템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80%가 인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기 위해서 모델을 인증하고, 내가 걸어갈 때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걷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는 의식하면서 확인하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화되는 건데, 이게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 인공지능은 뭐냐면 이 확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라플라스의 디모는 뭐냐면은 이 바깥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다 보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순서를 다 아는. 아무튼 그 라플라스랑 맥스웰을 보시면은 그 두 가지. 그 라플라스는 사람처럼 체킹을 하고, 맥스웰은 체킹한 거를 갖고 최적의 대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의 두 가지 시스템이, 하나는 마음 시스템, 하나는 몸 시스템. 마음은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은 맥스웰 그거는 이제 액션을 하고, 그게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범용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그 발전 시점이 어느쯤 될까 이 질문을 해서 아마 이렇게까지 딥하게 설명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유진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딥러닝 방식의, 강화학습 방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적인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네. 범용 인공지능, 즉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는 게 큰 주류적인 거라고 한 가지를 보고, 그 외 나머지의 범용 인공지능 방식은 그와 같은 시스템 딥러닝 방식이 아닌, 또는 그것에 응용한 영역에서의 그 AGI, 즉 범용 인공지능 방식의 연구의 부류차들이 또 소수로 존재하면서 그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까요? 그렇죠. 진화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옵저버는 도깨비는 뭐냐 이거죠. 네, 그게 퀴즈입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다섯 주에. 번째 도깨비에 대해서는